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고민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평택시는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상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평택시에서는 12월 동안 43명이 확진됐고 지금까지 20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선별진료소를 평택, 송탄, 안중, 보건지수 등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연장해서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밤 22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평택보건소 옆 관용 차량 주차장에 설치하여 오늘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중앙에서 지원받은 의료 인력 2명과 군 및 경찰 인력이 투입될 계획이며 인후 도말 PCR 검사로 진행돼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익명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2일에는 평택시 박예병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내 거점병원의 지정으로 향후 이송 및 치료의 신속성이 확보되고 주변 지역 도민들의 치료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지금 병실이 워낙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 박예병원이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고 어저께 원장님을 만나서 박예병원의 이렇게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에서는 조속히 코로나 환자 전담 병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있었던 댄스파티 논란에 대해 마이클 사령관이 전화를 통해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 및 시설 폐쇄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군에 대한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는 거점 소독소 24시간 운행, 대응 방제기 추가 구입 등을 통해 지역에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경기도 최초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주시가 전국 최초의 신속 PCR 검사 시범도시로 확정됐습니다. 김수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여주시는 전국 최초 신속 PCR 검사 시범도시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0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가 선제적 전수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추진하게 된 신속 PCR 검사는 기존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한 방식입니다. 이 검사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1시간 만에 신속하게 결과가 나와 정확성과 신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 PCR 검사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 증세가 없을 것, 응급실에 내원했을 것, 중증 응급 환자 등으로 제한돼 지역 내 무증상자를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주시를 신속 PCR 검사 시범도시로 선정함으로써 대상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시약이 1개인데 반해 승인된 신속 PCR 검사 시약은 9개여서 선택지도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에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검사의 대상이며 주민등록상 거주 시민은 우선 검사하고 검사비도 전액 무료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속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기존의 선별진료소에서 확진검사를 재실시해 확진자로 최종 분류됩니다. 응급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항진 시장은 신속 PCR 검사 시범도시 선정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정부 당국과 여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준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속 PCR 검사를 통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전력 투구하겠으며 여주시가 모범이 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용인시가 2020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에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정비하며 이 문화재청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상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의 역사와 가치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2020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에서 용인시가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용인시는 장욱진 가옥, 고초굴 공소, 이주국 장군 고택 등 7곳의 안내판을 개선해 어려운 용어 대신 남녀노소 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사진이 첨부된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시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와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시민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의 검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문화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판을 정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알기 쉬운 안내판을 제작해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민형환 선생묘와 같이 접근성이 쉽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방향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고양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백마화사랑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독창적인 콘텐츠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고양시 백마화사랑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강경자, 최우석, 김미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의 상징 건축물로 지정된 백마화사랑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백마화사랑은 1979년 백마촌 시절부터 존재한 고양시를 상징하는 교육문화공간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썩은 사과, 초록언덕, 숲속의 섬 등 여러 이름을 거쳐 2020년 12월 15일 백마화사랑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양시는 이곳의 지붕을 전면 보수하고 내부 석가래 구조를 보완하는 등 아름다운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거쳐왔고 이전 운영자가 수집해온 여러 작품들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70여 권의 방명록과 더불어 레코드, 기록물 등은 백마화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양시는 80년대 백마카페촌의 정취를 그대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라이브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활용해 시를 대표하는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